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점을 다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깝게 고배를 드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3회 시험,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됐고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그동안의 이제 시험 경향과 어떠한 이제 차이가 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개사법을 공략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우리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쪽은 지금 효작 과목의 귀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개사법이 효작 과목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이 어려웠던, 공시법이 어려웠던 우리 과목을 득점을 하면서 이제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경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다음 최근, 그러니까 28회 시험 이후에 약간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과목을 80점 이상 득점하는데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고난이도 문제가 시험에서 항상 대여섯 문제 5, 6개 정도가 꼭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의 손을 못 댈 정도의, 아니면 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런 최상급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출제해 왔는데, 이번 33회에서는 그 예상을 뒤엎고 그런 고난이도 문제를 배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득점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솔직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이 지금 우리 과목이 효작 과목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다, 귀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과목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죠.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 실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법령 쪽 출제 비중이 원래는요, 이 법령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약 28개 정도가 지금 원래 출제 비중이었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인 약 1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개 정도. 그다음에 실무 쪽도 15%. 그러니까 6개 정도. 그러니까 도합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 33회 때는요, 이 경향을 벗어났죠. 벗어나가지고 33회 때는 지금 현재 이 법령 파트 쪽에서 문제가 21개밖에 출제 안 했어요. 21개. 이걸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여기서 9개가 출제됐죠. 그리고 실무 쪽에서 여기서 10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도합 이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향하고 약간 벗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이쪽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령 쪽에서 문제를 많이 뺐다는 얘기거든요. 7개 정도를 뺐는데 그동안 아주 출제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험에서 특이했던 게 중개 업무 파트.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중개 업무 파트가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 최소한 문제가 6개 이상이 출제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2개밖에 지금 현재 출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금지행위,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을 출제해 왔는데, 여기서 지금 그 출제 비중이 지금 의무 파트에서 하나밖에 출제 안 했어요. 금지행위도 안 냈고 확인 설명도 안 했고요. 손해배상과 보증도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문제를 빼는 바람에 21개 정도밖에 여기서 출제 안 한 거예요. 대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일단 그 출제 파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요. 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출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하나밖에 출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아예 출제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취득 신고 부분에서 2문제를 냈어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5개를 냈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정보체계 쪽에서 하나를 출제했습니다.
이건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였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9개가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무 쪽 있지 않습니까? 이 실무 쪽에서는요, 문제를 그 원래 5개 내지 6개 정도를 출제해 왔는데 실무 쪽에서는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또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중개계약서 문제를 또 출제했고요. 서식 내용이죠.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이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조사 확인 파트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이것이 2문제가 나왔죠. 근데 원래 확인 설명서는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됐었고 원래 출제가 2문제였죠.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28회 때까지는 설명서 문제를 계속 2문제씩 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내다가 또는 한 문제만 내다가 다시 이제 2문제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분묘기지권도 역시 연타석 지금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또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그거였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32회 때도 냈는데 이번에 집합건물법을 또 냈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문제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정보체계에 관한 문제, 요것이 아예 틀려라고 작정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2문제가 가장 최상급 난이었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지금 최상급이 이번 시험에서는 약 4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중하급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출제됐을 때 박스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형 문제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 무려 19개. 이 중에 옳은 것 찾아라. 모두 정답. 옳은 것 찾아라 문제도 29개나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40개 중에 29개가 옳은 거였고요. 박스형이 19개나 됐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래 옳은 것 찾아라가 가장 많이 냈을 때가 26개 정도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9개나 됐고요. 그다음에 박스형도 32회 때 가장 많이 냈었죠. 그러니까 통상 10개 이상 출제하는데 19개나 무려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오는 거, 박스형에서 모두 정답이 나오는 게 이번 시험에서도 3개가 나왔어요. 모두가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치기가 굉장히 아니할 말로 찝찝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유형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제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32회와 대비했을 때는 최상급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은 주로 이제 사례형을 내면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정이 어떻고 이렇게 출제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번엔 거의 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체감적으로는 32회 때보다는 훨씬 문제가 쉬웠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 33회 때는 전체 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합격자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홀수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회 홀수회가 전반적으로 합격자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28회 시험 이후로 봤을 때 홀수회 29회 31회 때 이때는 20%대로 그냥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짝수회 문제, 짝수회는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를 넘긴 경우가 있었죠. 특히 30회였죠. 30회 때 시험에는 역대 2번째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짝수회가 통상적으로 쉽고 홀수회가 어렵다. 이런 평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 과목 2차 과목에서 다른 회차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합격자는 이제 비교적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의 그 틀을 지금 벗어나서 이번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냈던 경향을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출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요, 이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중개사법은 여전히 이제 효자 과목임을 이번에도 명백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중개사법을 앞으로 이제 34회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중시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기출문제를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33회 때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서요, 틀려라 하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는
사실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찍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인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공략을 해줘야 되고, 통상적으로 지금 기출문제가요, 그동안에 경향을 봤을 때 약 기출문제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는 기출문제를 약간 응용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지문이 익숙한 지문들, 이런 걸로 주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그렇게 이거는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 중시해 주시고, 저도 수업을 할 때요, 기출문제를 위주로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철저히 공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중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70%가 지금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니까 약 28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고, 나머지 이제 30%가 우리가 결국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수업이 지금 1년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이론 단계,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단계, 요약 단계, 뭐 핵심 요약 단계,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계, 동형 모의고사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업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요, 우리 중개사법은 60점을 맞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특히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해야지만 2차 과목을 무난히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강의를 기본 강의 내용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틀리고 요약 강의가 또 틀려요. 문제풀이 강의도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단계에서 알아야 할 때 문제가 있고 문제풀이 단계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과목이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60점을 맞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적어도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기본 이론 과정이 있고 핵심 과정이 있고 요약 강의가 있고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셔요.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어느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강의인데 어느 단계를 뚝 떼먹고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선 거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수업을 놓치지 말고 충실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소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중시해 줘야 된다. 근데 특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금 문제를 풀면서 문제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는 시험은 이건 아닙니다. 단순 암기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응용이 되고 암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문제도 중시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시냐면, 문제를 풀고 나면요,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소리하는데 문제를 절대 소리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겁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론도 정리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더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또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인지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2차 과목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암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서 딱 닫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목 하나를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굉장히 숫자가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6과목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암기의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고,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반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수업에 충실히 들으면서 이제 중요 암기 사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자주 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중국에는 해줘야 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고서는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과목이 60점 과목이라면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 안 해요. 강조 안 합니다. 그냥 나올 것만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60점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암기를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그냥 1년에 단기간 내 이 시험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금 34회를 대비할 때는 이 정도 이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시하고 수업을 기웃기웃 하지 말고 충실히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소홀히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니라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아시면서 드린 말씀인데 참고로 지금 제가 잠깐 언급은 했어요. 우리가 지금 34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34회. 그럼 말씀드렸듯이 29회, 31회, 33회. 홀수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홀수회가. 짝수회가 비교적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3회 때 지금 공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평이 많아요. 또 공시법 중에 등기법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등기법 말고 세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우리 중개사법이 비교적 이제 평이했기 때문에 득점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34회 때는 공법을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세법을 조금 더 쉽게 출제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과목은 아무리 어렵게는 우리가 맞춰요, 그냥. 그러니까 칩시험을 득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크게 찬스가 지금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34회 때 무조건 공부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EBS와 같이 특히 또 중개사법 저와 같이 하신다면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저는 그 시험에는 인연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 시험과 이게 연이 닿지 않으면 제가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내가 어디가 잘못된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34회를 저와 함께 끝내자고요.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강평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